64쪽에 나와 있는 중복 데이터 제거하고 자동 필터 사용하기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06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써 있네요. 오른쪽 65쪽에 보니까는 열기 눌러서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가서 ITP 엑셀 2010 출제 분석 챕터 6에 있는 챕터 6 요걸 이렇게 열면은 열려라. 이 불러오는데도 이렇게 버거우니 큰일 났네. 예, 이제 열렸네요. 예. 64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 데이터죠? 여기까지만. 오른쪽 두 칸 빼고 아래쪽 두 줄 빼고 복사해서 제2작업의 B2에다가 그냥 붙이지 말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뭐 하자? 너비 한번 붙여놓고 그리고 그냥 붙여넣자. B 네 번째부터 H 12번째 제1작업에 있는 B 네 번째부터 H 12번째 거를 복사해서 제2작업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래요. 모두 붙여넣기 하려니까는 너비도 붙여야 되고 내용도 붙여야 되죠. 그냥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너비가 깨져가지고 높이가 틀어져 버려요. 그러면 감점 당하거든요. 너비를 맞추고 내용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중복 데이터를 한번 제거할 건데요. 자, 이렇게 블럭 잡으세요. 다 제2작업에 있는 내용 블럭 잡으시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 그룹에 가시면은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르시면은 어떤 항목으로 선택할 건지 다 취소하시고 모두 선택되는 거 다 취소하시고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품 번호라는 거 하나만 갖고 하래요. 제품 번호 하나만 갖고 하래요. 문제지 써 있잖아요. 그렇죠? 확인 누르면은요. 뭔진 몰라도 하나 제거됐어요. 제품 번호 똑같은 게 두 개 있었나봐요. 보시면 205, 303, 304, H208, 101, 101이 있네. 여기에 8번하고 11번이 H101 똑같은 게 하나씩 들어 있었어요. 내용은 다르더라도. 그런데 무조건 제품 번호 하나만 같으면 중복되는 건 다 삭제해버려라 그랬으니까 아래 게 삭제된 거예요. 아래 게. 위에 거는 삭제되지 않아요. 자, 이것이 중복 데이터 제거한 거예요. 그 다음 이 안에다가 클릭해 놓고요.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자동 필터 누를 겁니다. 자동 필터 누르시는데 중요한 거는 블럭 잡으실 때는 다 잡으셔야 돼요. 아니면 클릭만 해 놓으세요. 자동 필터 누르면 이 상단에 이렇게 삼각형 기호가 생길 겁니다. 펼치 목록이. 그것이 자동 필터를 걸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조건이 밑에 있어요. 조건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조건이 뭐냐면 식품이어야 된대요. 식품. 그럼 여기 분류에 가서 분류라는 화살표 눌러서 나머지 다 빼고 뭐만 식품만 선택하세요. 그럼 식품 것만 딱 남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목표 수량 목표 수량이 1000 이하인 것만 걸르래요. 1000 이하. 그러니까 목표 수량에 가서 화살표 누르는데 여기서 고르지 마시고요. 필터로 가세요. 필터. 1000 이하니까 뭐예요? 작거나 같다잖아요.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이하는 작거나 혹은 같다가 이하 두 개만 남았어요. 그렇죠. 500하고 1000짜리. 그럼 식품이면서 목표 수량이 1000 이하인 것만 걸러낸 겁니다.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따라오셨죠. 그렇죠. 자, 이대로 두시면 안 되고 얘를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B13번째에다 놓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행렬 바꾸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문제지? 테두리만 제외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테두리만 제외하고 행렬 바꿈으로 하라고 써있지요. 자동 필터 4줄 중에서 첫 번째 줄의 지시사항이 조건을 따라 추출하고 결과를 복사해서 테두리만 제외 행렬 바꿈으로 선택해서 어디에다가 제일 아랫줄 B13번째 셀에다가 붙여넣으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얘 복사를 하고요. B13번째에다 클릭하고요. 여기다 붙일 거란 말이야. 이제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테두리만 제외하고 행렬 바꿀 거고, 그렇죠? 확인. 그러면 테두리 선은 안 나오고 알맹이만 나온다. 알맹이만 나온다. 왜냐면 저 테두리가 보기 싫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주겠다. 이 문제가 제일 쉬워요. 이 작업 중에서는 얘가 제일 쉬운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이 작업인데 챕터 7로 갈게요. 챕터 7에 있는 7번 문제를 열어볼 겁니다. 똑같아요. 데이터는 똑같은 건데 1작업을 2작업으로 넘기고 2작업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또 한번 해보는 거죠. 72쪽. 자, 이렇게 한번 합니다. 자, 1작업에 있는 본문 내용을 복사해서 제2작업 B2에다가 이번엔 선택하여 붙여넣기 갔더니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너비 유지하면서 붙이는 거 한 번에 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샥 누르면 한 방에 해결 본 거죠. 아까는 너비만 따로 한번 붙이고 내용 또 붙이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붙였는데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면 요거 원본 열 너비 유지. 그럼 이제 1작업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2작업으로 똑같이 가는 거죠. 항상 네 번째 줄에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2작업, 3작업 얘네들은 두 번째 줄서부터 들어가요. 네. 자, 얘는 뭐냐면요. 방금 전에 우리 했던 문제는 자동 필터라는 걸 걸었어요. 이번에는 고급 필터를 겁니다. 지금 책에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과 실행한 화면이에요. 그런데 문제제는 얘가 안 나와요. 이렇게 결과가 됐다는 건 안 나오고요. 밑에 문제, 지시사항만 나오죠. 지시사항만 보면 돼요. 자, 분류가 13번째, 분류가 식품이면서 가격이 10만원 이하. 아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여기 식품이, 분류가 식품이고 목표 수량이 10만원 이하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서 뭐가? 분류가 식품이고 가격, 목표 수량의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것만 걸러내라는 거죠. 근데 B13번째 여기다가 조건을 쓰래요. 여기부터 조건을 쓰는 거예요. 뭐가? 분류가 식품. 자, 직접 이렇게 쓰기 싫으시면은요, 여기는 글자를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붙이면 편해요. 콩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는요, 색깔도 상관없어요. 글자가 왼쪽에 들어가 있든 오른쪽에 들어가 있든 상관없어요. 글자 내용만 맞으면 돼요. 그런데 간혹 보면 분류 다음에 한 칸 띄어. 습관적으로 한 칸 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틀리지 말고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똑같은 글자가 붙을 거고, 가격 복사해서 옆에서 붙이면 되고, 대신에 10만원 이하라는 조건만 써주면 되죠. 이렇게 쓰죠. 10만원 이하라는 거는요,
작가 나갔다 10만원 이렇게 쓰시면 1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에요. 여기 테두리 선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은 없습니다. 즉 우리 책의 72쪽 중간에 상단에 보면은 거기에 1번 해가지고 분류가 식품이고 가격이 10만원 이하라는 게 써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써있잖아요. 근데 이건 뭘까요? 조건을 이렇게 걸면 뭘까요? 얘는 분류가 식품이고 가격이 10만원 이하라는 얘기고요. 얘는 분류가 식품이거나 가격이 10만원 이하이거나 같은 줄에 있으면 얘도 만족, 쟤도 만족해야 되고요. 서로 줄이 다르면 분류가 식품이던 걸 만족하든지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걸 만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다 만족하면 땡큐고 대신에 둘 다 만족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문제 이거나 뭐뭐 이거나 이렇게 나오면 줄이 다르다. 뭐뭐 이고 그럼 같은 줄이다. 그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있어요. 그림 잘 그려놓고 있어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거기에 조건 입력하기 중에 위아래로 달라서 써있는 거 있죠? 그거 잘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이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나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자 이제 이렇게 놓으시고 원본란에다가 마우스로 블럭을 잡던 원본에다 클릭해 놓으셔야 돼요. 조건에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 거의 있으면 안 되고 원본란에 오셨어야 돼. 그렇게 놓고 필터 옆에 보면 고급 필터라고 있어요. 고급 필터 얘를 클릭 대화 상자가 열릴 겁니다. 그렇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책에 보니까 B 18번째에다가 복사라고 써 있거든요. 자,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내가 블럭 잡고 아니면 클릭한 그 지역이 블럭에 들어갈 거고요. 조건 범위는 조건 범위 빈칸에다 클릭해 놓고 얘가 조건이면 되겠죠? 아니면 쟤가 조건이든지 이렇게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사되는 위치는 어디라고요? 여기 빈칸 클릭한 후에 B 18째 여기다 복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지. 그럼 확인 누르시면 식품이면서 10만원 이하인 것만 쫙 나왔어요. 이게 한 문제예요. 하나 더 있죠. 아까는 자동 필터 할 때 뭐 했어요? 중복 데이터 제거하는 게 한 문제, 그 다음에 자동 필터 하는 게 한 문제. 지금은 고급 필터 거는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결과를 블럭 잡고 홈탭에 가셔서 페인트통이 있을 겁니다. 페인트통 찾으셨어요? 네. 가셔서 채우기 없음 한번 해주고, 그럼 색깔이 지워졌잖아요. 여기 아까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색깔이 지워졌잖아요. 그리고 표서식 밝게 13번째라고 써있는데 13번째가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자, 표 스타일이라 그래서 셀 스타일 가시면 안 돼요. 셀 스타일은 각각의 셀을 꾸미는 기능이고요. 이 전체를 표라고 보면 표서식에 가는데 밝게, 보통 어둡게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밝게 중에 한 줄에 7개 들어있어요. 17개, 14개, 14번째 왼쪽이 13번째. 표 스타일 밝게 13번 클릭 확인 끝. 자세한 설명은 이제 페이지 넘기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런 유형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유형이 뭐냐면 78쪽이에요. 목표값 찾기. 자, 열기 눌러서 이번에는 8번 챕터 8번에 있는 걸 가지고 연습할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원본 복사해서 제2작업의 B2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너비 붙이고 내용 붙이고, 문제지를 왼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을 거예요. 제1작업 시트에 B 4번째부터 H 12번째까지를 복사해서 제2작업 B2부터 모두 붙이래서 붙였어요. 아랫줄에 목표값 찾기 B 11번째부터 G 11번째까지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 쓰래요. 목표 수량 한 칸 띄고 평균, 목표 수량 한 칸 띄고 평균. 그리고 나서 그 H 11번째 셀에다가 이 목표 수량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넣으래요. 우측에 하면 되죠? 여기서 클릭했잖아요. 는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목표 수량만 쭉 블럭 잡으면 목표 수량의 평균이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옆에 보시면 화살표 있고 평균이라는 거 항목 클릭할 수 있어요. 클릭을 딱 누르잖아요. 평균을 클릭하면은 엉뚱한 데 거 블럭 잡고 있어요. 얘는 위에 거의 평균 구하라고 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로 아니야 목표 수량이야 라고 블럭 재조정해 주면 돼요. 근데 에버레이지라는 함수는 단순한 함수이기 때문에 문제도 써 있잖아요. 는 에버레이지 쓰라고, 에버레이지 함수 쓰라고. 가로 열고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블럭 잡아주고 괄호를 닫던 안 닫던 그거는 그냥 엔터 치면 평균이 툭하니 나온다고. 그리고 얘네 두 개, 이 두 개 블럭 잡고요. 홈 탭에 오시면 테두리 선 그리는 게 있어요. 이때 굵은 상자 테두리를 누르던, 여기도 눌러야 돼요. 여기도 클릭하고 또 한번 눌러야 돼요. 이렇게 누르던, 아니면 여기다 얇은 모든 테두리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던, 대신 이걸 눌렀더니 여기 테두리 선이 깨졌죠. 굵은 줄이. 그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테두리는 누르라고 써 있잖아. 어떤 테두리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안 하면 감점이고 하면 오케이야.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예쁘게 안 꾸며도 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작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든 거야. 1813이라고 되는데 우리 사장님은 1900이 됐으면 좋겠대. 문제 써 있잖아요. 1900이 되게 하려면, 그러면 보세요. 얘가 1900이 되려면 이 목표 수량 어느 것 중에 하나는 바뀌어줘야죠. 근데 어떤 거 바꾸래요? 한우 세트 거, 한우 세트 여기 500짜리 있잖아. 500짜리 얘를 얼마로 바꾸면 1900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목표값 찾기라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이렇게 떠요. 그러면 제가 클릭한 자리가 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아니죠. 수식이 어딨냐면 여기 아까 에버리지라고 썼잖아요. 이 자리. 여기가 에버리지 수식 자리고요. 그 자리 값이 1900이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우리 클릭한, 아까 블록 설정해서 새로 병합하고 거기다가 는 에버리지라고 썼던 자리가 수식이 들어있잖아요. 에버리지는 함수 수식. 그리고 걔가 1900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를 바꾼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꿀 셀에다 클릭해 놓고 아까 보니까는 뭐 한우 거 500 이거 얘가 얼마로 바뀌면 1813이란 데이터가
1900으로 바뀌겠죠. 뭐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바뀌겠죠 뭐. 확인. 그랬더니 한우가 500이 아니라 1200으로 가니까 1900이 되네요. 목표값 찾기는 이런 거예요. A, B, C가 있어서 얘를 더하면 A, B, C가 되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3, 5, 7이 있어요. 그럼 합이 더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0이 됐으면 좋겠다. 얘가 20이. 그럼 이 셋 중에 뭔가 바뀌어야 20이 되든 안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얘를 바꾸든 쟤를 바꾸든 바꾸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수식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수식이 있었겠지. 그리고 걔가 20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이 중에 뭘 바꿀 거 아닙니까? 얘든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지에서 알려줄 테. 그럼 알아서 바뀌겠지 이렇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얘네들의 평균이 1313인가 그래. 1813이었는데 1900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얘가 500으로 있었으면 1813이었는데 얼마로 바뀌니까 1900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대략 수작업으로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바꿀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계산하려니까 목표값 찾기를 해주는 게 가장 빠르다. 그렇게.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세요. 얘는 본래 500이었고요. 여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테두리가 굵은 줄이 둘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병합을 하래요. 글자 쓰래요. 글자 쓰래. 그럼 쓰는 수밖에 없지 뭐. 쓰려는데 써야지 뭐. 여기는 평균 내래요. 뭐 목표 수량의 평균 내래요. 는 에버레이지라고 쓰고 평균을 내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균 계산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안 하면 감점이 아니라 틀린 거죠. 그래놓고 여기다 뭐 하래요? 선 그리래. 선 테두리 선 그리래. 근데 잘못해서 여기 선이 빼먹으면 안 돼요? 여기 선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거기도 선을 그려주면 굵은 선이든 얇은 선이든 선이 그려졌잖아요. 그려주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려놓고 나서 얘 중에 얼마가 바뀌면 1900이 되겠다는 얘긴데 500짜리를 바꾸래. 그럼 600으로 바꿔볼까? 700, 800, 900, 1000 이렇게 바꾸려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그냥 수작업으로 일일이 통박 찍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하자 이거지. 이때 수식은 아까 써있는 자리 에버리지 이 자리였고 얘가 얼마? 1900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 중에 이 중에 하나 500짜리 대해서 한우 세트가 바뀌었으면 한다라고 문제지 써있으니까. 그럼 확인 눌렀더니 1200으로 바뀌니까 얘가 딱 1900이 되더라 이거죠. 오케이 된 거죠 뭐. 그게 목표값 찾기예요. 간혹 이런 질문도 해요. 선생님 이거 얘 하나만 바꾸지 말고 한우하고 햄하고 같이 바꿀 수는 없나요? 얘도 조금 바뀌고 쟤도 조금 바뀌면 1900 될 텐데 하는 건 목표값 찾기가 아니고 여러 해 찾기라 그래요. 여러 해 찾기라고 있는데 과거 버전에서는 많이 사용했었어요. 2003까지는. 근데 2007이 들어오면서 2010으로 바뀌면서 여러 해 찾기라는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이런 좋은 기능이 편리하게 많이 나오는 거라면. 그래서 메뉴판에서 쑥 들어갔어요. 있기는 있는데 꺼내 써야 돼. 카메라 같이 꺼내 써야 돼. 그리고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 되게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아주 싱겁게 결과가 나왔어. 이걸 할 거냐? 그냥 뚝딱 했더니 답이 나왔어. 어떤 걸 할 거냐 이거죠. 뚝딱 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골머리 썩여가면서 답을 푸는 것보다 그냥 클릭 해서 뚝딱 하면 답 나오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라는 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기능이.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사용하던 기능들은 어디로 갔을까 막 고민을 해봐요. 있긴 있는데 쓰고 싶지 않아.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어. 그걸 썼다가 아 머리가 막 한 움큼 빠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안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 네. 여기까지가 이제 2작업이에요. 여기까지가 2작업. 이제 3작업은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네. 83페이지로 갈게요. 83페이지. 83페이지 똑같아요. 이제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1작업에 있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또 할 거예요. 열어볼까요? 열기. 구정에 가서 챕터 9번 열면은 똑같은 데이터 열려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했던 거 그대로 있잖아요. 자, 제 3작업으로 옮기는 건데, 조금 전에 세 가지 했었죠.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지금 목표 값 찾기. 셋 중에 하나 어떤 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요. 이제 제 3작업은 뭐냐면, 제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 3작업 B2에다가 똑같이 붙이는 거예요. 똑같이 붙여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정렬과 부분합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 문제가 있고, 아니면 제1작업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명령을 제3작업에서 걸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 피벗 테이블이 있고, 둘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3작업에다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 문제지 첫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 정렬 그리고 부분합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문제는 부분합 문제인데, 부분합이라는 걸 계산하려면 반드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이라고 하는 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걸 정렬이라고 하거든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근데 그 크기가 1, 2, 3,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19, 87 내림차순, 오름차순도 있고, 아니면 뭐 홍길동 일침의 강감찬에서 내 마음대로 정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는 봐야 알아요. 자, 먼저 결과 화면이 보여지나요? 얘가 결과 화면이에요. 얘를 보여줘요. 얘를 보여줘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2작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안 나오는지 그건 봐야 알겠지만은, 제3작업에 있는 부분합 구하는 거는 이렇게 나와요. 그 아래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출력 형태가 안 나오면 뭘 보고 정렬을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네. 일단 정렬부터 할 겁니다. 부분합 문제에서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력 형태를 한번 자세히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품번호 옆에 분류가 있고, 분류 글자 중에 보면 건강, 생활, 식품이라고 그룹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품의 그 건강의 평균 최대값, 생활의 평균 최대값, 식품의 평균 최대값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분류라는 데다 클릭해 놓고, 이 동네 블록 잡으시면 안 되고, 이 동네 아무 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딴 데 말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보셔야 돼요. 근데 건강, 생활, 식품이니까 오름차순이네. 이렇게. 그럼 건강, 생활, 식품별로 정렬이 되죠. 이렇게 정렬을 하고 나서 부분합을 하던 말던 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볼게요. 자, 정렬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끝에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정렬은요, 이 동네 중에서 원래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분류를 기준으로, 분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딱 봐도 여기 보면 문제지에 분류에 건강끼리 모여있고 생활끼리 모여있고 식품끼리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를 기준으로 뭐 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건강, 기업, 생활, 시옷, 식품, 시옷인데 가나다 순에 의해서 식품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오름차순 정렬 데이터 탭에 가시면 그러면 그렇게 정렬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부분합이라고 저 끝에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부분합은요 무조건 제일 왼쪽에 있는 제품 번호를 기준으로 그룹하겠다라고 우겨요. 아니죠. 좀 전에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할 항목이 뭐예요? 분류죠. 이건 따라가는 거예요. 정렬을 제조사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제조사가 되고, 만약에 제품명을 기준으로 정렬했으면 그룹할 항목도 제품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품명은 자세히 보시면 비타민, 홍삼, 바디, 여행용, 다 다르잖아요. 그룹할 게 없지. 근데 분류는 자세히 보시면 건강도 여러 개 있고 생활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를 기준으로 그룹화 시켰다 이거죠. 그래 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목표 수량, 여기 목표 수량, 예약 수량 말고 목표 수량에 대해서 최대값, 목표 수량에 대해서 최대값 확인. 이런 게 하나 생겨요. 하셨어요?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 예약 수량, 목표 수량 말고 예약 수량만 선택하고 최대값이 아니라 뭐 평균.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요거 눌러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걸 빼주고 배제하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지금 뭐에 대해서 목표 수량에 대해서 최대값이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약 수량을 기준으로 평균이 하나 더 추가돼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분류가 우리 책에는 좀 넓어 보이죠? 여기 건강 최대값이 그 테두리 선 안에 안 들어가고 밖으로 삐져나갔잖아요. 여기 C하고 D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따당 하고 벌어져요. 너비가. 그럼 문제지에 벌어져 있잖아요. 얘도 그렇게 똑같이 해주셔야 돼. 그게 부분합 구한 거예요. 부분합.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윤곽지우래죠? 윤곽이 이거예요. 이거 왼쪽에 있는 1, 2, 3, 4 1, 2, 3, 4 누를 때마다 뭐가 달라져요. 달라진다고 이게. 이거를 지우라는 얘기죠. 어떻게 지운다? 그룹에 가서 그룹 해제에 가서 윤곽 지우기. 그룹 해제 위에는 도형 말고요. 도형 말고 그룹 해제 글자 화살표 있는 거 있죠? 가서 윤곽 지우기 누르면 왼쪽 1, 2, 3, 4가 싹 사라집니다. 세 번째 지시사항이 뭐예요? 나머지 사항은 그게 이거예요. 아까 얘가 이렇게 삐져나갔던 거 있죠? 얘를 경계선 안에다 집어넣는 거, 너비 맞춰주는 거, 이거는 알아서 눈대중으로 해라 이거지. 자, 데이터 정렬과 부분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렬인데 자, 그러면 페이지를 좀 넘겨 볼게요. 87페이지 보세요. 87페이지. 87페이지에 아래 그림 보세요. 문출제 유형 52번. 여기는 뭐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거죠? SNS 종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이때 내림차순, 오름차순? 페이스북 피읍이고 트위터 티읕이고 블로그가 비읍인데
비읍, 시옷, 지읒, 치읓, 티읕, 피읍. 그럼 피읍이 위로 올라오니까 내림차순이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 SNS 종류라는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하면 되죠. 위에 있는 51번 문제는 뭐예요? 베이커리, 양식, 한식이라고 된 걸 봐서는 거기에 베이커리의 최대값 요양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라는 걸 기준으로 정렬하면 되는데 베이커리 비읍, 일식, 양식, 이응, 한식, 히읗 오름차순하면 되겠네. 그렇게 정렬을 하고 그걸 부분학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재 89쪽 보시면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피벗 테이블은 또 뭐냐 이거죠.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용어도 복잡하고 뭐 말도 많고 내용도 많고 그래요. 한번 볼게요. 열기 10번째 똑같아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복사해서 제3작업으로 안 가져갑니다. 피벗 테이블은 1작업에서 블럭 잡으셔서요, 여기서 명령을 걸어가지고 글로 보낼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해요. 우리 지금까지 다 복사해서 제2작업으로 붙이고 제3작업으로 붙여서 거기 가서 어떻게 했잖아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여기에서 블럭 잡고요, 삽입 피벗 테이블 이 있어요. 그렇죠? 피벗 테이블 위에 있는 거 누르셔도 되고요, 피벗 테이블 화살표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누르셔도 되고요. 이 둘 중에 위에 게 저 위에 있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블럭은 잡고 들어갔으니까 범위 설정해 줬는데요, 이때 기존 워크시트를 클릭하고요, 그리고 제3작업 B2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블럭 잡았잖아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에 B2. 그럼 알아서 여기 메시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확인. 그러면 돼요. 요런 창이 뜰 겁니다. 얘가 오른쪽에 있던 애인데, 오른쪽에 있던 애 제가 꺼내 온 거고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를 보셔야 돼요. 결과. 커멀 자격증 들어보셨죠? 상공에서 하는 커멀 자격증에는 여기에 보고서 필터에는 뭐를 갖다 놓고, 행에는 뭐를 갖다 놓고, 열은 뭐를 갖다 놓고, 시그마 값에 뭐뭐뭐뭐가 필요하고 다 알려줘요. 말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 여기 가격이 있네. 분류별 목표 수량. 목표 수량이 있어요. 여기 분류 목표 수량이 있어요. 그렇죠? 평균, 예약 수량의 합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나와 있는데 그걸 어디다 가져오라는 말은 없어요. 위에 거를 보셔야 돼. 결과물을. 자, 먼저 분류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찾아보세요. 위에 식품 생활 건강이라고 되어 있는 위쪽에 분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류, 여기 두 번째 있는 분류, 얘를 끌어다가 열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에 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왼쪽에 보면 2번 난 빨간색 2번 난 있죠? 위에 거기 가격이라고 써 있죠. 가격. 그 가격이라는 거를 끌어다가 행. 그러니까 여기 행 레이블이라고 된 글자 있지 않습니까? 얘가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얘가 가격이고요. 여기 열 레이블이라고 적혀있는 애 있죠? 거기가 분류예요. 분류라고 쓰셔야 돼. 그러니까 분류가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이야. 열. 그리고 가격이라는 글자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있잖아요. 걔가 행이라고. X축, Y축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무슨 값이 보이죠? 목표 수량 끄집어서 여기다. 예약 수량 끄집어서 여기다.
여기 오른쪽 끝에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목표 수량, 예약 수량을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합계로 알려줘요. 얘가 숫자거든. 목표 수량하고 예약 수량이 다 숫자이기 때문에 합계로 나오고, 만약에 제품명을 끌어다 놓으면 개수로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제품명을 끌어다 이렇게 놓으면은 제품명은 글자잖아요. 이게 개수로 나온다고. 근데 제품명 끌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를 끌어다가 밖에다 이렇게 던져 놓으시면 사라져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목표 수량이라고 하는 게 합계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요? 책에 평균. 예약 수량은 합계 그대로 맞아요. 근데 목표 수량 얘가 합계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요? 평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꿔야죠. 이때 바꾸는 방법은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설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얘를 이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평균 바꾸셔도 되고요. 요 위에 있는 필드 설정 눌러서 평균을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 목표 수량의 합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서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시면은 바뀌었더니 목표만 나왔죠. 이유가 뭐냐면요, 보세요. 목표하고 수량이 줄이 바뀌어 있고 예약 수량도 줄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예약 수량은 우리가 안 건드렸죠. 합계 그대로.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글자가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목표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바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목표만 내오고 밑에 수량의 글자가 사라지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수량 써야 돼요. 얘도 예약 수량의 합계도 더블 클릭을 해서요, 요 예약 뒤에다가 수량이라고 다 쓰셔야 돼. 안 그러면 깨져나가요, 글자가. 이렇게 놓는 것이 기본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를 망친 것 같다 생각하시면 A는 빼고요, B부터 아니면 2부터 두 번째 줄부터 이렇게 블럭 잡아서 통으로 삭제해 버리세요. 통으로 삭제해 버리시고 1작업에 가서 다시 얘들을 블럭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 B2 확인,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문제집 보시면은 가격이 세로로 되어 있고, 세로가 아니죠. 사실은 가격이 가로줄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거죠. 가격이 행 레이블에 가 있는 거고,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식품, 생활, 건강이라고 해서 분류라는 것이 위에 열에 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리고 행 레이블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가격이라고 써 있고, 열 레이블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분류. 그리고 여기에 목표 수량, 예약 수량 끄집어서 글자가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목표 수량은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어야 되고, 예약 수량은 합계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목표 수량은 두 줄이고 예약 수량도 두 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든지 두 줄로 다 메꿔서 보여는 주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평균을 바꾸라고 하는데, 이때 목표만 남고 수량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여기다 수량을 마저 써 주셔야 된다고. 이거는 얘도 더블 클릭을 해서 예약 수량이라고 다 고쳐 쓰셔야 된다고. 네? 나와 있는데 예약 수량이 본래는 예약하고 수량이 둘이 바뀐 거예요. 여기 1작업에 보시면은 줄이 예약 수량이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몰라서 예약 수량이라고 일일이 다 이렇게 다 나오게끔 바꿔주셔야 된다고. 다 나와 있으면 굳이 안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혹여나 평균은 바꿔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혹시나 위에는 예약만 보이잖아요. 위에는 그냥 지가 알아서 수량까지 보여주지만 안 보이게 되면 그것도 꽝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고치는 게 마음이 편하지. 괜히 그러다 사라졌어. 수량이 안 보여. 그러면 또 감점 당하잖아. 그러니까는 뭐. 근데 목표 수량을 꼭 바꿔야 되지만 예약 수량 안 바꿔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 지시사항을 봅니다. 지시사항 밑에 거. 지시사항이 좀 까탈스럽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첫 번째 가격 왼쪽에 가격 나왔잖아요. 그랬죠? 목표 수량의 평균과 분류별 예약 수량의 합계를 구하래. 근데 이거는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고 결과를 보니까 대략 알겠어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옮긴 거예요. 두 번째 가격을 얘를 그룹화하래요. 그룹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룹. 그럼 시작이 얼마, 끝이 얼마, 단위가 얼마 나오죠?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만보다 작다. 5만에서 99,999. 제일 작은 큰 값이 얼마예요? 30만. 30만이 제일 크네. 제일 작은 숫자는 얼마예요? 여기 가격 확대해서 보시면은 5만원. 단위도 5만원 같은데? 이렇게 보이지 않냐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숫자가 5만이고 제일 큰 숫자가 30만이고 그렇죠? 그리고 25만원 30만 사이가 5만원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작은 애는 뭐다? 제일 작은 애는 5만이고 제일 큰 애는 30만이고 그때 단위는 5만씩 차이 나잖아요. 5만에서 99,999에도 5만 차이 나잖아. 그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확인 눌러주면 알아서 척하니 들어가더라 이거지. 대신에는 가운데 맞춤 돼 있죠. 이것도 아래 지시사항대로 또 해야 돼. 예. 가격을 그룹화한다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피벗 테이블 메뉴가 상단에 두 개가 더 있어요. 이때 피벗 테이블에 가시면은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옵션에 가셔서 여기서 3개 고쳐야 돼. 3개. 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나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고요. 피벗 테이블 안에다 클릭해놔야 피벗 테이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얘도 피벗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나오지. 피벗 테이블 밖으로 클릭해 놓으면 사라지는 애예요. 이 안에다 클릭해 놓으면 저 위에 옵션이라는 피벗 테이블 옵션이 보이죠? 거기에 또 제일 첫 번째가 옵션이잖아요. 이거 누르시면 이 창에서 대화 상자에서 3군데 건드려야 된다고. 항상 그 첫 번째가 요거 있나 보세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하라는지 있네. 그 다음 비어있는 셀에다 뭐 하라고 돼 있나 확인해 보세요. 빈 셀에 별표 3개. 오케이. 그 다음에 요양미 필터 가셔서 요양미 필터 레이블 옆에 레이아웃 옆에 요양미 필터 있잖아요. 여기 가서 뭐는 빼라고 하는지 뭐는 보이라고 하는지. 행해 총합계 빼래네. 행해 총합계는 지우고 그랬잖아요. 행해 총합계는 빼래. 행이라는 건 줄이거든. 이거 줄이니까 저 끄트머리에 이 끄트머리에 얘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보이지 마라 이거예요. 자, 옵션에 가서 레이블 병합 가운데 맞춤 비어있는 셀에 별표 3개. 왜냐면 중간에 여기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 거 보기 싫잖아. 거기는 별표 3개 찍어라 이거죠.
요약에 가서 행의 혈액 정확히 표시하는 거 빼고 이렇게 나와요. 답이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면 얘네들 보이세요? 얘네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 그리고 쉼표 스타일. 자, 여기 있는 거 손 안 대도 돼요. 알맹이서부터 총합계란이 있잖아요. 이거 얘네들은 블럭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운데 맞춤 그리고 쉼표 스타일. 그러면 글자들은 가운데 나타나요. 별표 3개라든지. 근데 숫자, 목표 수량의 평균이나 예약 수량의 평균, 뭐 합계 같은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오른쪽에 맞춰줄 거라고. 그런데 잘 보시면 어디가 틀어져 있어요. 우리 화면에는 건강, 생활, 식품, 가나선수로 되어 있는데 교재는 식품, 생활, 건강이라고 해서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건강, 생활, 식품이라는 글자가. 그러면 옵션에 가셔서 내림차순 하세요.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하는 게 아니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있는 내림차순 하시면 식품, 생활, 건강으로 바뀌고, 이때 요 숫자를 보시면 1875, 239, 2275 이 숫자가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거라. 나머지는 이렇게 맞추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럭 잡고 가운데 맞춤 쉼표살 찍으라는 게 네 번째. 나머지는 출력 형태처럼 맞게 알아서 하시오 이 얘기예요. 자, 가격별, 분류별 목표 수량의 평균, 예약 수량 합계 계산했어요. 그룹화 했어요. 레이블 병합했어요. 레이블 병합하니까 얘가 가운데 낀 거예요. 얘를 옵션에 가서 레이블 병합을 안 하잖아요. 보세요. 얘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이 두 개가 한 세트인데 앞에 온단 말이야. 그런데 레이블 병합해주면은 가격은 요 가운데, 식품은 여기 두 개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해서 알아서 가운데로 툭 몰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게 두 번째 나와 있는 레이블 병합,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세 번째 정렬이 뭐냐면 이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다 항목에다 클릭해 놓고 옵션에 가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해주는 거. 그리고 비어있는 셀 별표 3개는 아까 옵션에 가서 빈 거 3개. 그리고 행해총합계는 요양 필터에 가서 행해총합계 빼고.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게 블럭 잡아서 가운데 쉼표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자, 90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피벗 테이블 어떻게 삽입을 하고 어떻게 했다. 처음에 복사해서 붙인 게 아니라 블럭을 설정한 후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들어갔고 기존 워크시트 클릭해서 제3작업에 B2 클릭했고 그게 90페이지 두 번째 설명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뭐죠? 오른쪽에 있는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드래그 움직였던 거죠. 자, 보세요.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던 애인데 제1작업에 있는 얘잖아요. 이거.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에 B2 생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 써 있는지는 우리 결과 화면 있잖아요. 결과 화면 89페이지 꼭대기에 보면 결과가 있잖아요. 일단 그렇게 해놓고 해야 돼. 가격은 행, 그 다음에 분류는 열, 목표 수량 땡기고 예약 수량 땡겨서 이때 목표 수량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균으로 바꾸고 뒤에다 수량, 나머지 안 건드려도 되고. 얘는 말하지 말래도 그룹을 줘야 돼요.
예? 평균 바꿀 때요. 예. 표시방에서 평균 바꿀 때 어떻게 하세요? 바꾸는 방법이 네 가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가서 네. 여기 가서 더블 클릭하면 이 창이 떠요. 네. 이런 방법. 여기 가서 오른쪽 눌러서 필드 설정. 그래도 뜨고요. 저 꼭대기에 있는 필드 설정 눌러도 되고요. 여기 목표 수량 평균이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클릭해 가지고 필드 설정 눌러서 평균을 바꾸시면 돼요. 네 군데에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더블 클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건데, 이때 수량이란 글자는 안 보이는 거를 억지로 넣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표만 뜨니까. 그 다음 여기 있는 숫자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에 가면 제일 작은 숫자가 5만이고 큰 숫자가 10만이 30만이고 단위가 5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결과를 보시고 하는 거예요. 결과. 이 결과가 제일 작은 게 5만이고 제일 큰 숫자가 30만이고 간격이 5만씩 돼 있거든요. 그대로 우리가 그룹을 지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결과를 보고 꾸민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 그림에 있는 걸 가지고 아래 지시사항대로 우리가 이제 다시 맞춰줘야 되거든요. 1번 가격 및 여기 했네. 가격 및 분류를 기준으로 목표 수량의 평균과 예약 수량의 합계 구했고요. 그룹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옵션에 가서 요거 레이아웃 그 다음에 비어있는 셀 별표 3개. 그 요약미 필터에 가서 어떤 거 빼는지 다 빼라고 하는지, 간혹 어떨 땐 다 빼라 그래요. 어떨 때는 빼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 레이아웃에 가서 처음에 있는 병합, 레이블 병합하는 거 한 군데, 비어있는 셀에다가 별표가 3개인지 2개인지. 우리 시험에는 별표 3개 아니면 별표 2개 이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그대로 해주면 되지. 왜냐면 여기다 비어있으면 누군가가 막 숫자 고쳐 쓴단 말이야. 그래서 별표를 찍어주면은 고쳐 쓸 수가 없잖아요. 글자가 찍혀버렸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라는 뜻으로. 중요한 게요. 그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갈 때 좀. 여기 옵션. 네. 옵션 누르고. 예. 세 군데 레이아웃, 빈셀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요약 필터에 가서 어떤 거 표시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문제지에 써 있으니까. 찾으셨어요? 어딘 건지? 여기 이 화면에 열렸죠? 이 화면 열렸죠? 여기 레이아웃 셀 병합이 가운데 맞춤 이걸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비어있는 셀을 뭐라고 넣으라고 하는지 어쩌고 하라는지 이거. 그 다음에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표시를 하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다 하지 말라고 하는지 어느 것만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런 거 세 군데를 꼭 조정하라고 나와요. 우리 문제는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됩니까? 블럭 잡아서 홈에 가서 가운데 맞춤, 그리고 쉼표 셀 찍어둬야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예지에 이 글자가 건강 생활 식품으로 순인지 우리 책에처럼 식품 생활 건강 순인지, 그럼 이거는 피벗 테이블에 가서 내림차순 해주면 된다.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은 바꿔야죠. 뭐로? 이거는 가격이고 이거는 분류고 이건 바꿔줘야지. 이거 안 바꿔주면 감점당해요. 그렇죠? 이 글자는 그대로. 자, 90페이지 91페이지의 설명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는요 그대로만 보시면 좋고요. 거기 설명 잘 돼 있네요. 뭐 자, 얘가 식품 생활 건강인데 생활식품 건강으로 바뀌어 있으면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아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활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박스가 보이죠. 겉테두리 보이잖아요. 이 겉테두리를 마우스로 끌고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그럼 통으로 바뀌어요. 통째로 옮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은 정렬 명령을 걸어도 되는데 정렬을 보통 걸지 않고요. 그냥 마우스로 끌고 이렇게 가면 통째로 갑니다. 이렇게 4번 화살표 나타났을 때 통째로 끌려가요.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정렬이 왜 안 될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저는 잘 됐거든요. 본래는 여기다 정렬하면 착 되는 게 원칙인데 한번 건들고 나면 저는 건드렸는데도 잘 되는데 이상하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잘 되는데 어디가 꼬여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가장 좋은 거는 마우스로 끌고 다니시면 돼요. 가격하고 분류는 왜 이름을 굳이 바꿔야지만 되나요? 어떤 거? 똑같이 끌고 왔는데 가격. 하고 분류요. 아, 이 동네는 가격이란 뜻이고 이 동네는 분류란 동네잖아요. 분류. 근데 여기 항목에서 어차피 위에서 선택을 해서 끌고 왔는데 왜 이름이 안 바뀌고? 이거요? 예. 아까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여기 열 이거요. 예. 이거는 처음에 가격을 여기 분류를 가져왔는데 예.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러면 분류라는 말로 자동으로 떠야 되는데 왜 행 레이블 열 레이블로 뜨느냐? 예. 피벗 테이블이 그렇게 떠요. 그리고 일일이 항상 고쳐야지 됩니다. 예, 그건 고쳐야 돼요. 커말에서는 커말 자격증은 안 고쳐도 돼요. 커말 자격증에서 고치란 말이 없는데 여기서는 고치란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시오. 문제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처럼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격이라고 문제지 써 있잖아.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써야 되고 여기 목표라고 써 있으니 분류라고 써 있으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행 레이블 열 레이블만 떠요. 이거 안 바뀌는 건 어떻게 99쪽에 나와 있는 차트 작성에 관한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라고 하는 것은요, 데이터에 들어있는 숫자 값이나 이런 거를 그림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피나 크기나 높이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문제 보면은 뭐 제목을 설정하시오, 그 다음에 뭐 배경 그림을 뭐로 하시오, 3차원으로 하시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1작업에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1작업에 뭐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문제지에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하라는지가 2번에 써 있어요. 2번에 데이터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라고 써 있는데, 자 여기 내용이 뭐뭐 있어요. 요거까지냐 요거까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품 번호는 아까 보니까는 중복되는 것도 있었고 분류도 중복되는 게 많고 제조사나 제품명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 가격, 목표 수량, 예약 수량까지만 갖고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할인율이나 예약 순위는 따로 계산한 결과잖아요. 얘는 차트에 안 들어가거든. 그럼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차트 그림을 보세요. 김멸치, 제품명이 김멸치하고 한우하고 햄하고 한과하고 얘들이 들어갔어요. 4개. 그 다음에 그 밑에 값은 뭐뭐가 들어간 거예요? 목표 수량이 들어갔나요? 거기 1000, 2500, 3500 그러보니까는 여기 목표 수량 3500하고 500, 2500, 1000 요게 들어간 것 같아요. 요거 얘를 보세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져야 된다고. 자, 그러려니까 블럭을 잘 잡아야 돼. 보세요. 제품명 김멸치 세트까지 한 블럭이죠. 컨트롤 키 눌러서 한우, 햄 블럭 잡고 또 한과 클릭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요. 블럭 잡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하든 블럭을 잡던 잡고 또 블럭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도 똑같이. 근데 여기는 잡았다가 따로 잡고 이러면 꽝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연속으로 잡았으면 여기도 연속 잡아야 돼. 똑같이. 차트 속에 집어넣는 게 범위 설정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여기 색깔을 한번 빼볼게요. 색깔을 빼볼 테니까 뭐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여기 색깔 중에서 한우햄, 한과 요거 제가 색깔을 노랗게 칠할 텐데요. 얘네들만 요 노랗게 칠해진 애들 있죠? 얘네만 블럭을 잡아야 돼요. 처음에는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드래그 또 클릭 옆 동네 드래그 클릭 그리고 삽입에 가서 원형에 가서 3차원 원형. 이때 흩어진 거는 나중 문제고 그냥 붙어있는 3차원 초코파이처럼 생긴 애 있죠?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안 나오고 이상한 거 나오면 다 잘못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상단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고 써있죠? 저 상단에 오른쪽에 차트 이동 클릭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여기서 차트 이동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던 저거 누르셔도 똑같아요. 그리고 요거 얘를 제4작업 확인. 이렇게 큼지막하게 차트가 하나 생길 겁니다. 하셨어요? 이대로 제출하시면 빵점. 이대로 제출하면 빵점이라고. 밑에 보세요.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제1, 2, 3, 4 순서대로 나와야 돼. 이게 지금 책에는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원래 문제지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에 가보면 흑백 문제지가 있어요. 페이지 넘겨보이 책을 이렇게 뒤로 획 제끼면 보일 텐데 아니 완전히 뒤로 돌리면 책을 통째로 아니 그렇게 돌리지 말고 통째로 몸통을 돌려서 보시면 관행도 문제가 저 뒷부분에 있을 거라고. 한참 더 뒤로 넘겨주면 안 보여요? 하여튼 흑백 문제지 쪽이 이 관행도 문제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 시트명 순서가 제1, 2, 3, 4 이렇게 되게끔 하라고 써 있어요. 얘를 끌고 저 오른쪽 뒤로 3작업 뒤로 끌어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1, 2, 3, 4가 되죠? 이렇게 해야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1, 2, 3, 4에서 10개 문항이 나와 있어요. 10개 문항 지시상대로 하시면 돼요. 차트 종류는 3천 원형으로 하시오 했죠? 2번 데이터 범위 지정하래요 했죠? 3번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이라고 이름 고쳤죠? 그리고 위치까지 바꿨죠? 여기까지 다 기본으로 한 거예요. 4번 여기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몇 번? 2번 이거로 바꾸고 스타일 여기 가서 몇 번으로 바꾸고 16, 17, 18번째 이거로 바꾸고 이렇게 바뀌래. 바꿨잖아요. 그렇죠? 여기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두 번째 바꾸고 그리고 차트 스타일에 가서 18번째 거 바꾸고 했어요. 그 다음 영역 서식이 있는데 차트 영역 서식에 가서 클릭하고
홈에 가서 글꼴을 얼마로 하라고요? 굴림. 굴. 아유, 한참 되네. 굴림. 크기는 얼마? 11. 했죠? 그 다음 여기 가서 여기 차트 영역이라는 허연 부분 더블 클릭해서 뭐로 바꾸래요? 채우기 효과. 채우기 효과서 질감. 그림 또는 질감. 그 다음 질감에 가서 뭐 꽃다발. 바뀌었네. 2010은 여기 가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그림 또는 질감에 가서 꽃다발 선택해주면 꽃다발이라는 그림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제목 클릭하고 고쳐야지. 제목은 뭐로? 설, 선물, 식품, 목표, 수량, 한 칸 띄고 현황. 나머지는 다 지워야 돼. 이렇게 제목 고쳐야지. 그리고 제목은 글꼴을 뭐로 바꾸래요? 굴림 20 굵게 이렇게 써있네. 채우기는 단색으로 뭐로 칠하면 된다? 흰색. 테두리는 뭐가 있으면 되지 뭐.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뭐가 테두리가 있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보세요. 글자 쓰셨죠? 홈에 가서 글꼴 고치셨죠? 20으로 하셨잖아요. 진하게 돼 있잖아요. 굵게.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들어있는 동네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럼 제목 서식이라고 떠요. 차트 제목 서식에 가서 단색으로 채워야 돼. 단색으로 채우라고 돼 있죠. 흰색. 그것도 흰색이 단색이지 뭐. 여기서 색깔에 가서 흰색으로 바꾸시고, 또 테두리 색깔. 테두리도 하나 둘러래. 근데 얘가 검정인지 빨강인지는 몰라요. 얘가 아무리 흑백 문제지, 칼라 문제래지만 이걸 흑백으로 나오는데 그 테두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 테두리는 그냥 빨강하든 파랑하든 검정하든 상관없습니다. 예, 테두리 선만 없으면 안 된다고. 있어야 돼.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선을 클릭하시면 돼요. 실선.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위에 보일 거예요. 6번까지 한 겁니다. 그게 6번까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7번. 처음에 데이터 있죠? 이 파란 거든 빨간 거든 보라색이든 아무거나 더블 클릭을 해서 회전 없음, 쪼개진 원형 이런 거 보여요? 자, 여기 60도로 하래. 60도로 고치고, 쪼개진 건 어떻게 하래요? 말이 없죠? 자, 일단은 60으로 놓고 닫기. 그러면 회전 됐잖아. 한과가 뭐예요? 보라색이 한과네. 얘를 어떻게 빼? 밖으로 돌출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보세요. 이 중에 아무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회전 없음 60%로 돌리면 60도 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을 해주면 얘만 따로 선택되고, 이때 밖으로 얘를 쓱 잡아 빼면 피자 조각 쪼개듯이 빠져나가요. 피자 조각 쪼개듯이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3% 뭐 이런 거 보이세요? 몇 퍼센트? 그 퍼센트를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바깥쪽 끝에 하라는 건지,
항목 이름도 넣고 값도 넣고 백분율도 넣고. 근데 얘가 이렇게 컴마로 구분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줄바꿈 구분 기호가 줄이 바뀌어 있어요. 햄 얼마, 한우 얼마, 김멸치 얼마 이렇게 줄이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쉼표가 아니라 줄바꿈으로 바꿔주면은 알아서 줄이 세 줄에 걸쳐서 어디 바깥쪽 끝에, 안쪽 끝에, 바깥쪽 끝에, 자동 맞춤, 가운데, 어디 대충 아시잖아요. 바깥쪽 끝에. 범례는 어디로 가래요? 범례는 저 위에 있네 뭐. 범례는 저 위에 있네. 그럼 이제 뭐 남았어요? 이제 뭐? 이 오른쪽에다가 허연색으로 어쩌고 저쩌고 도형 그려져 있잖아요. 가장 많은 예약 제품 이렇게 써 있잖아. 그 꾸며줘야지 뭐. 요렇게는 꾸미는 거는 이제 책에 또 설명이 하나씩 나와 있으니까 책대로 하나씩 보셔야지 뭐. 자, 도형은 어떻게 그립니까? 삽입, 도형, 설명선, 설명선에서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렇게 그리고 색깔은 뭐로 바꿔야 돼요? 도형 채우기를 흰색. 글자 색깔은 깜장. 글자 써봅시다. 가장 많은 엔터 예약 제품 그랬더니 글자가 위쪽에 들어가 있어요. 왼쪽에. 이 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글자가 왼쪽 위로 올라갔잖아요. 얘가 이렇게 글자가 위쪽에 왼쪽으로 가 있죠. 그럼 요거 눌러야죠. 가운데 이렇게. 그리고 높이는 좀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노란 조절점 보이세요?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콕 찔러주면 되지. 노란 조절점을 이용해서 콕 찔러주는 거예요. 글자 쓰고.